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4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초등교사 다문화 자녀 전형 지속적인 봉사활동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초등학교 교사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반갑습니다. 남학생이 초등학교 교사 꿈 갖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계기로 이런 꿈을 갖게 됐나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주변에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너는 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떠냐 해서 네. 시작해봤는데 봉사활동 하니까 나름 이제 뿌듯한 것도 있고 아이들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해서 이쪽을 확실하게 정하게 됐어요.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상담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은 방금 학생이 얘기했듯이 이제 초등교사를 이제 희망하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수시 모집 전형 중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 전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또 우리 학생은 지금 방금 이제 본인이 얘기했듯이 주변의 어떤 한 기관에 대해서 1년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특히 학습 지도를 통한 어떤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어떤 가르치는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진로를 이렇게 1년간 탐색했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는 그런 부분과 적합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을 좀 먼저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워낙 좀 자료를 읽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자, 먼저 우리 학생은 지금 그 다문화 가정 전형에 대한 어떤 그 전형을 통해서 교대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교사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데 성적이 좀 낮은 걸 보고 조금 전형을 찾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 분이 외국인이셔서 이게 다문화 전형이 아무래도 조금 더 커트라인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계기를 가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따로 이렇게 학교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이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계기를 만든 건가요?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은 제가 지금 이제 추천하는 전형으로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한 거는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정시 전형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어떤 수능형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하게 나오고 또 좀 더 향상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정시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조금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를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 전형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시 전형 중에서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초등교사를 이제 꿈꾸고 있는데 초등교사는 주로 이제 교대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그 이제 교대에서 선발은 물론 이제 한국 교원대를 포함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대들이 이제 선발합니다. 실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워낙 점수가 높아서 일반 학생들과의 전형에서 조금 경쟁률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문화 전형으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다문화 가정 전형으로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을 같이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학생이 그 눈높이를 조금 이제 나는 교직을 가겠다라고 하면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같이 좀 넓힌다면 그 사범계열 학과가 있는 좀 전국 각지에 있는 그런 대학들을 좀 눈을 넓힌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두 번째 유리한 전형을 뽑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했던 그런 전형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이 어떤 사범 계열과 같은 어떤 그런 특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고집을 하지 않으신다면, 일단은 좀 수도권에 있는 대학, 서울을 포함해서 대학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성고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형이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소개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전형으로 한번 세 번째 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수시보다 정시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게요. 예,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면 이제 국어가 3등급이고요. 수학 나영이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3등급, 법과 정치 3등급으로 평균 등급은 3.25등급 나왔습니다. 자, 9월과 11월 모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수학 나영 4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영어도 3등급 유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는 2에서 3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생활과 윤리도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법과 정치는 4에서 3등급으로 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3등급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등급을 유지하는 가운데 저는 수학 성적이 상대로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같은 3등급이지만 백분위를 봤을 때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백분위 성적이 한 10몇 프로는 떨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영역들은 좀 3등급 초반이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 후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적이어서 오히려 우리 학생이 좀 장점에 해당하는 국어와 그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을 좀 더 강하게 좀 부족한 수학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강점이 있는 국어와 이제 사회탐구 영역을 좀 더 강하게 좀 성적 향상을 노력해 주신다면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적거나 아니면 수학 반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 본인의 강점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정시를 준비하면 오히려 정시가 좀 지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는데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학생이 교과별 내신 성적 한번 살펴보면요. 평균 등급은 이제 국어는 3.89등급, 수학은 5등급, 영어는 4.5등급, 사회 4.27등급으로 국수, 영사 평균은 4.42등급입니다. 자,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에서 5등급, 다시 또 3등급으로 이렇게 또 4.6등급으로 등락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수학은 6에서 5등급, 4등급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또 5등급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4에서 5등급으로 2학년 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이렇게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말씀드렸던 것은 네. 이 점수대에서도 실제는 예, 중등 계열의 사범 계열에 해당하는 그런 교직을 희망한다면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갈 수 있는 대학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특히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을 얘기할 때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량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낮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냐 그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성적이 낮더라도 좀 이렇게 상승 추이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 학생은 지금 2학년 때는 오히려 성적이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성 평가에서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강하게 추천을 좀 못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결정적 코치신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교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른 전형들보다, 다른 대학 전형들보다 이제 내신의 비중이 높고요. 국수 영탐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다문화 전형이나 다른 전형이라 하여도 내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원한다면 꼭 높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교대들이 정시에서는 나군에 거의 포진돼 있는데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붙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뭐 할 때 한 1.7등급 이내가 돼야 이제 교대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도 결과를 보니까 평균 뭐 예를 들어서 2보다 2, 3도 이제 흔히 말하는 문 닫고 가는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관리를 조금 더 지금 3점대 몇인데 이제 그 2등급 안으로 넣는 연습을 좀 하시면 지금 탐구도 지금 우리 학생은 사실 관리 안 되는 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탐구와 아까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관리를 조금만 더 하시면 정시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 합격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호성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고요. 비는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아쉽게도 맑음이 하나도 없어서요.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제가 우리 학생에게 또 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수상 기록을 봤더니 이제 1학년, 2학년 동안 인문학과 관련된 또는 인문학 포럼과 관련된 그런 수상 내용이 많은데 실제 그 수상한 대회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특정 책을 읽게 해서 선발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신청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받아서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었군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일단 그 6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분석을 드리면 먼저 그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그 인문학을 좋아하고 어떤 인문학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문학 관련 수상이 이제 1학년, 2학년 총 해서 5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수상 기록 이외에는 이제 뭐 봉사나 모범상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본인이 교대와 같이 좀 더 성적 상위 학생들이 경합하는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실 거면 분명히 이제 교과와 관련된 우수한 수상 경력도 상당히 많이 다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본인이 또 이제 이런 교육 계열로의 어떤 그런 진로를 희망했으면 그거와 관련된 교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 진로와 관련된 그런 대회들 속에서 본인이 어떤 산출문을 통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서 수상 기록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요. 자, 동아리 활동은 이제 상설 동아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공통 문과가 들어가 있었고 다만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이제 그 창설한 자율 동아리를 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보일 법한 어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었는데 실제는 개인적인 어떤 산출문이나 노력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맑음을 못 드리는 이유는 동아리를 어떤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관심 분야의 학생들을 모아서 회장을 할 정도면 분명히 본인의 역량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는 평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아주 우수한 맑음보다는 이제 구름 평가를 냈던 거고요. 자, 봉사활동도 우리 학생은 이제 2학년 때부터 어느 특정한 기간에서 지속적으로 꽤 많은 날짜를 아마 평일날도 방과 후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봉사활동을 한 걸로 제가 좀 봤습니다. 다만 그 봉사활동 내용이 학습 지도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자기의 재능 기반의 어떤 형태의 의미 있는 활동은 맞지만 그런 학습 기부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성장이나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진로와의 어떤 관련성이 학생부 곳곳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없고 심지어는 그런 봉사활동의 특기사항 난이도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정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봉사활동 했던 내용만 나올 뿐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았을 때는 좀 더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우수하지 않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은 구름이라고 했는데 아마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신다면 다시 맑음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율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비를 얘기한 그런 부분은요. 일단 뭐 전제적으로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학교의 공통 문구 이상으로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학교에서는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B라고 판단했고요. 자, 진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교직과 관련 특히 초등교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확한 꿈이 있는데 그런 꿈이 실제 제가 이제 아까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학생 지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들은 내용 이외에는 생활기록부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과와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기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로활동 자체에서는 평가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B라고 했습니다. 자, 독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뭐 연간 몇 권이 있냐 이거 통계치는 없지만 보통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많이 좋아해야 어떤 주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소재거리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우리 학생은 지금 독서량도 2년 동안 7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독서량은 실제는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에 실제 많이 못 미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교육학이나 교직 관련 희망하는 어떤 그런 책도 한 2권 정도 섞여 있는데 그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연관성이 좀 적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은 독서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많이 했을 텐데 기록으로 남긴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B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네.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물론 잘 분석해 주셨지만 김태용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그 초등교사의 만족도는 52 중에서 17위 정도를 하는 걸로 한 2012년 정도에 나왔습니다. 상위권은 뭐 상담사라든지 국악과, 그다음에 성직자 등인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 보수랑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7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직종이라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도 면접할 때 많이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장래 희망에만 나와 있고 그 이외에는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과연 이 학생이 그 초등교사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초등교사 되면 무엇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등교사가 학생들에게 그 지식 전달 이외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부족한 면으로 보면 뚜렷한 목적 의식이 생기부에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2학년 때까지는 그게 없으니까 3학년 때 기회가 되면 뭐 진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율 활동이라든지 독서에서 그런 면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꿈은 정했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중등교사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은 지금 2개의 대학을 희망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주목할 대학으로 살펴본 것은 뭐냐면 1지망으로는 서울교대, 2지망으로는 이제 춘천교대 희망이 있는데 저는 춘천교대 초등교육과를 진단해 봤습니다.
네. 자, 이 춘천교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도전 가능성까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두 대학이 뭐 솔직히는 뭐 우리 학생이 둘 다 가고 싶은 대학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저 학생들이 이제 지원했을 때 조금 더 경쟁률이나 아니면 경쟁력이 조금 더 낮은 그런 대학으로 제가 이제 춘천교대를 보여주면서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한번 이제 춘천교대를 선택해봤습니다. 자, 특징부터 한번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춘천교대 초등교육과는요, 이제 수시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전형, 좀 용어가 좀 다르죠. 서울교대는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이고 여기는 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전형이고요. 2명을 모집합니다. 자, 보통 통상 2명이면 남녀 학생 성비를 맞춰서 보통 이제 1명씩 선발하는 사례가 보통 많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여학생을 2명, 남학생을 2명 아니면 남녀 학생을 1명 이건 이러한 룰은 없지만 보통 대학에서는 1명씩 선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제 경쟁률은 13.5대 1인데 이제 남녀 학생들을 따로 분리해서 봤을 때는 남학생들만 보면 한 8대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지만 남학생만 보면 한 8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인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1단계는 이제 3배에서 서류 전형으로 보는데 이때 서류가 이제 학생부 종합 평가 전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1단계를 통과 학생들이 이제 2단계 때 1단계 성적 40%와 이제는 면접을 들어갑니다. 보통 교대 면접은 일반적인 면접과 다릅니다.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에 대해서 심층 면접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교과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을 묻는 게 아니라 교직관에 대한 명확성, 그다음 그 교직관에 대해서 좀 더 그 명확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을 같이 연결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의외로 학생들이 교과 성적은 좋아도 이 면접에서 많이 이렇게 대답을 못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례가 좀 많이 나오는 사례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교과 성적만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접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아마 이 두 개를 다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좀 가지겠죠. 자, 서류 평가는 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인데 일반적으로 학생부가 차지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는 분명히 이제 학생부 내용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는 사례가 많지만 보통은 교대에서는 이제 학생부를 가지고 대부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영역은 역시 이제 교직관에 대해서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직의 인성이나 적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수능 체제는 없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여기에 이제 1단계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종합평가에서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 봐서 매우 상향이다라고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천 대학을 짚어주실까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으로 실제 이제 지원하고자 할 때 네. 일반적인 교대들이 이제 그 성적대를 이렇게 발표하는 사례는 없지만 보통 학교에서 지원할 때는 대부분 다 2등급 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부분도 한 2등급 대 정도 학생들, 그 다음에 비교과의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학생들끼리 경합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특별한 전형은 조건이 동일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결국은 학생부에 있는 교과와 비교과 내용이 네. 우수한 학생들끼리 경합을 통해서 선발이 된다는 점을 좀 우리 학생이 명확히 인식하시고, 지금이 아마 1학년이라면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시기라면 제가 좀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통해 충분히 수시 모집을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네. 진단해 드리겠지만 3학년에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 학생이 가치관을 좀 바꿔서 초등교사보다는 중등교사로 조금 넓히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중등과 관련된 이제 사범계를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대학은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의 중등 특수교육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거죠. 8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16.33대 1의 경쟁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부 100%의 성적을 하고 이제 3학년 때 학생부가 한 20%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2학년 때까지의 학생부 내용이 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실제는 여기서 이제 반영하는 방법은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그 다음에 이제 이런 5개 전체 교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5개학기 동안 국어 5과목, 영어 5, 외국어 과목 5과목, 수학 5과목, 그다음에 사회과목 묶어서 10과목에 대해서 상위 성적에 대한 부분들, 즉 25과목을 반영하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지만 보통은 정상적인 국내 고등학교 과정을 발반한 학생들은 이 과목 수가 다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과목을 거의 대부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2016 대입,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 이제 합격자 평균에 기본적인 등급은 내신 등급으로 4.1등급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이 4.4보다는 약간 높지만 여기는 지금 올해는 조금 더 다소 약간 상승하리라 예상해서 한 3점대 후반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올리신다면 분명히 여기도 아마 도전해 볼 만하다 해서 제가 도전으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학생부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합격 시나리오도 설정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우리 학생에게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제가 지금 계속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네. 일단 비교과보다는 교과에 대한 시나리오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목표 등급을 보시면요. 우리 학생이 지금 잘하고 있는 국어랑 사회 과목은 3등급,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영어는 4등급 정도를 일단 좀 받으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그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혹시 더 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교사 관련 친구들이랑 아이들한테 이제 뭐 안전교육이나 뭐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과 활동을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비교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을까요? 네, 저는 예,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이제 정시 전형이 좀 더 본인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력하고 만약에 학생부 종합을 할 경우라면 좀 더 눈높이를 조금 더 넓혀서 다양한 대학을 내가 이제 다양한 학과를 좀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 충분히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은 사범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학생부 교과 또는 정시 전형을 좀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되게 많은 거 알고 가네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요. 후회 없는 고3 생활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지원 선생님, 내일은 어떤 학생들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은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태용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서 1교시 상담을 했던 고2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마다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라고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